네, 우선 먼저 작업할 때는 눈에 보이는 거 먼저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불량난 부품을 먼저 네, 생각할 거 없이 이제 그거를 교체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부품을 가르려고 하니까 네, 작업 공간 저쪽에 넓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작업 공간이 옹색하게 가지고, 그럴 때는 주변 일부 소자들을 좀 빼고 작업하는 방법도 있기도 하고요. 네, 공구에 따라서 그게 일단 키고 네, 좀 다르니까. 일단은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한번 좀 이런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네, 콘덴서 있죠. 이거 먼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서를 다리를 이렇게 좀 오므려져 있기 때문에 오므려져 있는 거를 한쪽을 좀 끊고, 톡 접혀져 있는 거를 이렇게 끊고, 왜냐하면 그대로 당기게 되면 홀이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멍 앞뒤로 비어져 있는 게 이게 똑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빼놨습니다. 다리를 끊고, 그리고 약간의 새 납, 네, 그러니까 기존의 납보다도 새 납을 이렇게 우리말로 붓는다, 새 납을 이렇게 더한다, 보태면 납땜이 좀 더 자연스럽게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때 이제 땡기지, 이렇게 밑에서 막 땡기지 마시고요. 이렇게 녹노이즈, 이게 녹노이즈 플라이지 않습니까? 잡고 이거를 일단 기다려요. 열을 그리고 가해요. 기다리고 열을 가하고, 열이 가해진 상태에서 약간 좀 미는 듯 위로, 더 위로 올리듯 하고, 그리고 밑으로 딱 당기면 이게 빠집니다. 그 뜻은 뭐냐면, 네, 그렇지 않으면 야가 계속 당기면서 하게 되면 밑에 있는 전선 있죠, 홀 따라다니는 거, 선선, 이걸 우리가 패턴이라 하는데, 그 패턴이 따르져 나오면서,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굵은 선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패턴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게 가늘은 게 양쪽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딸려서 나오면 이제 일이 점점 더 커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정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네, 그때는 이런 식으로 살짝 올리는 듯, 들어 올리는 듯 하면서 당기면 잘 빠집니다. 안전하게 잘 빠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IC도 납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작업자에 따라서 편리를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세납을 부어서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작업 한 번 더 거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오래될 수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성격 나름일 수 있기도 하고요. 빨리 안전하게 또 쉽게 처리된다 그러면 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아까 저기 콘덴서 빼지 않습니까? 캐패시터. 네, 그러니까 이런 공구를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틈새 공기 같이 밀어 넣고요. 시소, 지렛대처럼. 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살짝, 이번에도 그냥 처음부터 당기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온도가 여기저기 균형 있게 좀 가한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하면은 뒤집어 담은 IC 아까 깨진 거 보겠습니다. 핀이 한쪽에 좀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벌어졌죠. 네, 그러면 그때 여기를 잡아요. 이렇게. 여기는 고장 났으니까 잡고, 그리고 아까 이제 네 핀 마지막 건너편 거 그 열을 가하면서 이랬다면은 이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뺀 자리 있죠. 뺀 자리에다가 납을 이렇게 조금 살살살살 좀 묻혀 놓으면, 그러면 세납이라서 저 안쪽까지 약간 좀 공기가 좀 빨려 들어가는 듯, 열 전달이 좀 좋아지고요. 콘덴서도 이렇게 다리 두 개 뺐던 것까지 마저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납업기 이거 가지고 쪽쪽 빨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앞에 이제 실리콘 같은 거에서 툭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완충 효과를 하기 위해서 이거 실리콘을 좀 박아서
할 수도 있기도 하고, 더러운 이런 그 뒷솔더라 그래서 이런 장비를 가지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떤 먼지가 좀 잘 안 날리고 하니까 편리한 점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고 대략 속으로 이 기판에 따라서 되고 있는 나비 녹는 시간을 대략 세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흡주국에 쭉 녹았다 생각할 때 빨면 그 밑에가 구멍이 쭉 빨려 있거든요. 네, 마저 다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면기판에서는 덜어는 온도가 충족하지 않으면 시간을 좀 더 붙들고 오래 대고 있다가 쭉 빨면 잘 빠집니다. 근데 납이 좀 녹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당겼더니 납이 앞에서만 살짝 당겨져 나오고 저 뒤에는 맞은편 쪽에는 양면기판이다 보니까 안 당겨지는, 거기는 좀 공기가 빨려 들어가면서 식혀지는,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하나 두 개는 잘 빨렸는데 저쪽에는 일부분 좀 시원스럽게 안 빠졌네요. 아마 진도를 좀 빨리 나가고자 한 게 오히려 더 그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상태에서 잘 빠르면 땡기면 잘 안 녹거든요. 안 빨려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납을 좀 더 대고요. 네, 그리고 나서 하면 잘 됩니다. 다시 시작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속으로 쓸 때 한 12초 정도, 양면기판이냐 단면기판이냐 따라서 그런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게 빨면 쭉 공기 빨려드는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네, 그럴 때에 안 빨렸다 그러면 앞쪽에 납찌꺼기가 있어서 안 빨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봤을 때 납찌꺼기가 여가 이렇게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 네, 그게 안 빨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납 뭉치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여기서 납 뭉치였지 했는데도 안 하니까, 아 이거는 말이죠, 이게 아까 핀이 하나가 또 끊어져서,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IC가 다리가 핀이 있으니까 그 자리가 다 안 빨려서, 네, 그렇게 됐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잡고 빠졌나요? 그냥 빠졌네요. 네, 그리고 다시 봅니다. 네, 빠졌죠. 이렇게 빠졌습니다. 아까 드레인 자리, 동 떨어져 있는 드레인 자리가 그 IC 핀 다리 하나 끊어진 거에 대해서 그게 남아 있어 가지고 빨리는 게 표시가 잘 안 났던 그런 내용이었네요. 자, 그럼 마저 다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서 하나,
네, 다 뚫렸네요. 그만. 안 뚫렸을 때는 틀리는데 그 빛이 새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뚫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는 이제 부품을 꽂는 겁니다. 부품은 보시면 콘덴서부터 꽂게 되면 다시 옹색하게 그게 골목길처럼 계곡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양품 부품을 찾아서 꽂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핀수에 따라서 약간 위치가 좀 다르질 수도 있고도 그러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홈 파져 있고 그래서 또 점 찍혀져 있거나 그래서 그런 자리를 시작점 1번이라서 거기다 1번 기준점 맞춰 넣고요. 그리고 납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납땜할 때에는 한 손으로 잡고 또 납도 잡아야 되는데, 그때는 일단 이렇게 잡고, 그리고 납은 바닥에 잠깐 내려놓고요. 지금 현재 바탕에 보는 하늘색, 이거는 실리콘 재질이라서요, 이게 보통은 400도씨까지 견뎌내고 있습니다. 먹는 점이 400도씨.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그 투가리 있지 않습니까? 받침대. 식탁에다가 받침대, 그거는 보통 한 250도, 브랜드에 따라서 뭐 150도 이렇게 견뎌내기도 하는데요. 보통 한 250도에서 150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깔려져 있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400도씨까지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 녹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까 이거 또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지금 현재 나후빗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나후빗기, 이거 앞에가 실리콘인데 재질이, 이 실리콘 재질도 이게 녹질 않습니다. 이것도 400도씨까지 견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실리콘 재질 그 앞에서 하게 되면 툭 걸 때 저 깊은 손상을 줄 수가 있는데,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공기 빨리는 경우도 크기도 하고, 그래서 저 400도씨짜리 실리콘 사용하시게 되면 좀 편리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납땜을 한 군데 핀을 하나 해놓고요. 그리고 나머지 핀들 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패스트나 또는 플럭스 이런 걸 사용하시게 되면 납땜이 좀 잘 되는, 부드럽게 되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요,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이게 냄새가 좀, 이게 플럭스인데 이런 플럭스를 살짝 좀 발라놓고 하게 되면 납은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냄새가 좀 고약합니다. 고약하다 보니까 좀 그러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 번씩 들어볼 수가 있기도 하고요. 마지막까지 다 납땜을 하고요. 이때 납땜을 하시면서 납을 너무 많이 묻히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밑에서 이렇게 온팍 쇼트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아지면서. 안경을 도수가 안 맞아가 안 쓰고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보이네요. 구멍이 안 뚫렸나요? 이거? 뚫리긴 뚫렸는데 실에 좀 차이가 나네요. 일단 이렇게 집어넣고, 다른 부품에 비해서요, 콘덴서 같은 경우는 충전, 방전, 니플 효과를 줄이기 위한, 그래서 수명이 좀 약간 있습니다. 그 안에 전액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감소되면서 빠지면서 말리면서 쏘다 보니까는 약간은 수명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충방전 사용 시간, 그에 따라서 시간 정해져 있는데,
뺐을 때 그냥 바꾸고 하시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 저는 관련이 있으니까요. 이름도 한번 바꾼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필요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일단은 부품이 갈았으니까 전기를 바로 꽂는다, 그런 내용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테스트기에서 보시면 저는 보통 다이오드 모드를 많이 쓰는데, 일반 도통 테스트에서도 이게 그렇게 다이오드 모드 맞춰 놓고요. 이제 이거 이렇게 다이오드 그림 있지 않습니까? 맞춰 놓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A씨가 여기 자리니까 이렇게 꽂고, 이거를 이 자리가 어디로 가냐면 브릿지 다이오드로 가거든요. 그대로 뒤집어 놓고 한번 봐볼까요? 여기 이 그림이 브릿지 다이오드니까 여기까지 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또 하나, 여기서 여기까지 오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합선되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빡 터지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2차단 트랜스 건너서 나올 수 있는 2차단 쪽에는 DC니까 그 DC 직류 값은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야도 쇼트 났다 그러면 빠박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일단 아까 다른 거 하면서 봤으니까 이렇게 꽂아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된 것 같죠? 제가 이 상태에서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 1차단 콘덴서 그라운드에다가 연결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이번에는 미니 오실로스코프 이렇게 맞춰서 놓고요. 그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렌즈를 주대로 올리고 1, 10 맞춰 놓고요. 시선은 가운데 정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보기 좋게끔. 네, 그리고 이거는 보통 뭐냐면 니드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실로스코프에서는 그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프로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프로브, 여기도 똑같은 그라운드 접지를 해놓고 1차단 찍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1차단 같은 경우는 여기서 1X 있고 10X 있습니다. 10X 쪽에다 밀어놓고, 네, 그렇게 하고 전기를 이제 꽂아서 동작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메라 조금 더 넓혀서 보도록 하고요. 전기를 이제 꽂게 되면 전원이 들어가는 자리라서요. 네, 주변에 쇼트날 거, 또 감전될 거 조심하면서 꽂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인두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열 관계되어 있는 거 주변에 화재 조심하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은 아까 여기 좌측이나 우측이나 양쪽 끝에 있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신다 하시면은 이 자리였죠.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전기를 꽂아 보겠습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꽂으면 되겠죠. 하나 더 해보신다 하시면은 하얀 선을 가지고 여기다 하나 더 2차단 그라운드고 제가 물려서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2차단 그라운드고요. 현재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1차단 그라운드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전압을 측정할 거기 때문에 직류 렌즈를 맞춰 놓고요. 전기 이제 꽂아 보도록 합니다. 전기를 꽂게 되면 네, 부팅되는 상태 멜로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불이 들어오거나 또는 아까 사운드는 들었으니까 또 숫자가 써있다든가 그러면 그게 눈으로 다시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테스트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가지고 살펴보기 전에 스코프 가지고 이거를 찍어 볼 건데요. 네, 찍어 볼 위치는 1차단에서 아까 여기 동떨어져 있는 자리 있죠. 동떨어져 있는 자리가 네, 드레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그 드레인 자리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인 자리를 이렇게 찍으면 조심해서 찍으면 네, 이와 같이 파형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오토를 누르게 되면 네, 이와 같이 직구리 파형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볼게요.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네요. 자, 저런 상태에서 저 전압을 가지고 여기에 찍어 보시면 테스트기에서는 네, 300V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2차단 전압은 2차단 그라운드니까 또 따로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 2차단은 또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그라운드를 하나 떼서 2차단 스코프하고 연결을 하고요. 이렇게 전기가 들어있는 상태라서 조심하면서라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2차단 여기 쪽 트랜스 건너서 찍어 봅니다. 여기서 찍게 되면 조정을 해야 되죠. 여기서 그대로 찍게 되면 굉장히 미약하게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1X로 맞춰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밑에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전압이 뚝 떨어서 이게 그 전압이 나오는 전압이 어디냐면 여기에서 봤을 때 2차단 똑같이 이번에는 또 2차단 그라운드를 연결하고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2차단 그라운드를 같이 프롭에다가 물려놓고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찍게 되면 이제 테스트기에서 봤을 때 전압이 그라운드가 안 물렸네요. 다시 그라운드를 이렇게 이것만 물어놓고 측정해 봅니다. 아까 저 파형이 이제 12V로 직류로 바뀌어서 나오는 그 값들입니다. 근데 저런 값들이 DC 전압 조정기를 통해서 이런 커넥터에 찍어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해당 전압 5V 여기 IC 사용할 수 있는 또 내부 전압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되는 거죠. 전기를 300V 들어가게 되면 그 300V가 여기에 있는 파형을 만들어서 바뀌게 되면 그 파형을 직류로 바꿔 가지고 이게 직류로 바뀌어서 다시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 5V 또는 릴레이 전압 12V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요점 정리 말씀드리는 내용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휴즈가 떨어졌을 때는 어딘가 빡 쇼트난 부분들이 합선된 부분들이 불량난 부품들이 있었을 것이니까 그 불량난 부품을 인해 가지고 다시 돌아서 나오면서 저 휴지가 끊어지고 상황이 종료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휴지가 떨어지게 되면 휴지만 가르키시고 전기를 꽂는 것보다도 좀 한두 군데 몇 군데 더 이렇게 합선된 쇼트 났는지 점검하시고 그러고 나서 전기를 꽂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 조금 더 팁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죠. 이게 용량이 3.15A 휴즈인데 네, 그거 말고 뭐 500mA라든지 이런 거 같은 거 달아서 왜냐하면 약하니까 그거 먼저 나가 떨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휴즈를 1A 정도 거리도 달아서 해보면 다른 부분에 막 손상 나기 전에 휴즈가 먼저 떨어질 것이니까 더 약한 걸 꽂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방식도 하나 더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는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3A, 3.15A 이런 휴즈 원래 꽂혀 있던 걸 달고 왜 그러냐면 그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 야가 부하, 현재 무부하잖아요. 부하를 달게 되는 거. 그때는 저게 열나서 또 좀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포복 떨어질 것이니까, 타고 끊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그 전에, 갈기 전에 3.15A 하면 3.15A. 원래 꽂혀 있는 용량에 해당되어 있는 휴즈를 갈아서 나가고 하시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휴즈가 떨어졌을 때
휴지가 떨어진 이유는 여기서 뭔가 소화를 시키고 나왔어야 되는데 소화를 안 시키고 바로 돌아서 나오기 때문에 휴지가 끊어지면서 상황이 종료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휴지가 떨어질 때는 그 다음 단에 어떤 부하 해당되어 있는 거, 휴지가 떨어질 때는 이쪽에 어딘가 좀 점검을 하시고 전기를 꽂는 게 정상적인 것이고요. 정상적인 방법이고요. 이와 같이 네, 세라믹 휴지로 되어져 있는 거, 잠깐만 전기를 좀 빼고, 네, 이와 같이 네, 세라믹 휴지로 되어져 있는 경우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네, 그때는 네, 스마트폰 가지고 휴지 이상률을 확인하는 방법, 네, 그렇게 하셔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은 이쪽에 있는 점검하는 방식과 똑같이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고장난 제품 보내실 때는 이쪽에 있는 네, 스탠드가 됐든지 또는 천장형으로 됐든지 간에 고장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연락처 전화번호, 왜냐하면 연락처 전화번호가 송장에 가려서 안 보이거나 별표시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꼭 연락처 전화 적으셔가지고 포장 잘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잘 수리해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품이 타가지고 네, 전원이 안 들어온다는 에어컨 PCB 기판을 보내주셨네요. 수리는 제가 했고요. 네, 전기를 꽂아서 잠시 출력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를 꽂게 되면 네, 부팅되는 멜로디 소리는 들렸고요. 예, 이후에 이제 여기 불이 들어오거나 숫자가 없기 때문에 테스트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스코프 가지고 2차단 이렇게 해서 파형을 찍어 봤을 때에 네, 조심해서 찍게 되면 이와 같이 네, 스코프를 통하여 전기의 흐름을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렇게 전기 나오는 걸 가지고 직류로 바꾸게 되면 네, 숫자로 했을 때에 이런 자리 이렇게 찍게 되면 네, 보통 시장에서 릴레이 전압이다라고 하는 12V 내 쪽에는 12V를 받아서 다시 다운해서 내부에 있는 자체 전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자리 이렇게 찍어봤을 때 5V 출력된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잘 됐습니다. 네, 이와 같은 제품 보내실 때는 안 되는 내용하고 연락처 전화번호를 꼭 메모셔서 포장 튼튼히 하신 다음에 보내주시게 되면 잘 수리해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